네, 강프로입니다. 자, YC 보겠습니다. 자, YC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서도 좀 강세를 보였죠. 이유가 있죠. 삼성전자의 HBM 검사 장비를 납품한다는 내용 때문인데 일단 금요일 날 7% 빠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느냐, 그 부분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밑에다 비교해 놓고 보면 하이닉스보다 YC가 더 강하죠. 자, 그런데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강했었던 이유, 여기까지 강했었던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여기 25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던 이유. 한미 반도체의 검사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TC 본딩 장비. 자, 이걸로 인해서 HBM 거의 수율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지금 하이닉스에서 발표한 내용이 영업이익률 50% 찍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영업이익률 50%. 이익률 50%, 하이닉스의 이익률이 50%라는 건 업계 최상위급입니다. 엔비디아도 60몇 프로를 찍습니다. 자, 근데 하이닉스에서 50%를 찍는다는 건 HBM 수율을 다 잡았다는 거예요. 자,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웨이퍼가 이렇게 쫙 있으면 하나씩 쪼개가지고 반도체를 만듭니다. 근데 이 웨이퍼 장당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웨이퍼를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익률의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즉 영업이익률 50%를 찍었다는 건 웨이퍼에 대한 수율 자체를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는 왜 못하고 있었을까요? 수율도 못 잡고, 그리고 지금 HBM3를 통과를 했지만 그 통과한 부분이 수율이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통과한 이유가 한미반도체의 장비를 사용한 게 아니죠. YC의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뭐 일본의 뭐 여러 가지 뭐 부품 기업이나 장비 기업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실제 최근에 공시 나온 내용을 보면 YC의 장비를 1,000억 원대 규모로 초도 물량 계약을 했죠. 그리고 나서 HBM 통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하이닉스에 비하면 약간 조금 많이 부족해요. 하이닉스는 HBM3E, 그쵸? 3E까지 들어가 있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가 통과를 했는데 요것도 메인급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국산, 그쵸? H100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H20에 들어간다고 일단 그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로서는 치욕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YC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실제 통과를 시켰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여기 이런 기사들 있죠. 삼성전자의 1,00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내용이 맞고, 거기에 맞춰서 YC의 실적이 실제 그 반영이 되지도 않았죠. 올해 예상 실적이 380억입니다. YC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2분기까지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그 폭 자체는 100억이 안 돼요. 100억보다 한참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먼저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계약건에 의해서. 자, 그럼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을 선반영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금요일 날 7% 정도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경기 침체 이슈. 자, 경기 침체 이슈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지금은 당장에는 그쵸?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YC가 강했었던 이유, 삼성전자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강했었던 이유, 하이닉스는 가격대가 먼저 반영을 했고, 삼성전자는 HBM 그 프리미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요인들이 조금 그 매력도가 있죠. 그 투자자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렇게 보면, 그렇죠? 반등하는 폭은 하이닉스 쪽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추세를 유지해가는 건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갔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추가적으로 계약이 들어올 수 있는 게 YC의 주가라고 보시면 되고, YC의 주가는 그걸 반영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은 7% 정도 하락을 했지만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제가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6월 10일에서 15일을 기점으로 모두 다 고가가 나오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 아직 반등을 못했는데 YC는 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더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YC가 7% 정도 하락을 한 거지, 여기서 뭐 투자 경고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월요일 날, 그쵸? 한 가지 문제만 남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이닉스의 신용반대 매매, 한미반도체의 신용반대 매매, 딱 여기까지만 남은 겁니다. 자, 근데 YC는 이미 신용 관련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 타점 관련돼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있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대를 보는 게 맞고, 그리고 그 가격대를 보는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계좌 수익에 대한 폭입니다.
실제 제 계좌입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쵸? 1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제 계좌 수익률은 300%가 넘고요.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느냐, 상승하는 구간에만 공략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며칠 만에 태성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지금 YC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만 공략을 한 결과 5% 정도 손절을 이쪽 구간에서 했지만 뭐가 나오고 있죠? 8% 수익, 17% 수익 쭉 내려보면 20%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 싸게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을 내가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어야지만 꾸준한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YC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쵸?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지금 보면 제가 YC 말고도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잖아요. 상승하는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을 때 25% 14% 정도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을 내가 먼저 잡기 위해서는, 그쵸?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분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라이브에서밖에 공개가 안 돼요. 왜? 실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어떤 종목에 관련돼서 뭐 물려있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돼서 연계시켜서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가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입장하시고요. 제가 다 무료로 입장 링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가격 기준에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YC 기준에서 우리가 봅시다. YC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시장보다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올라갔을 때 YC가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돌아서는 그 구간은 어딜까요?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8월 1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온대요. 그렇죠? 그게 ISM 제조업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48.8로 예상이 되어 있던 게 46.8포인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딱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됐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주가는 이미 빠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재무 차트입니다.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은 2분기 예상치입니다. 64%.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세계에서 3위권입니다. 3위권. 1위를 갔다가 2위로 떨어졌다, 3위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면 1위로 갔다가 지금 굉장히 막 치열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지구상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65%입니다. 지금 2분기 발표가 나오면 70%대 찍는다 그러죠. 그리고 3분기부터는 더 높아집니다. 지금 이거 TSMC가 한마디 했죠.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얼마에 찍어주는지 아는데. 그렇죠. TSMC에서 만드니까. 자, 그러면 이건 너무 명확한 거예요. 기업의 실적, 순위권에 있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경기 침체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점점 더 빅테크화 돼가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화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정치적인 문제니까 잘 모르겠고요. 주식시장은 적용이 끝났다.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하로 대응이 가능하고,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돌아서지 못한다면 양적 완화까지 진행할 수 있다. 왜?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즉,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인플레이션은 끝났다는 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네요. 9월 달에, 그렇죠? 9월 달에 연준에서 0.75%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대선 전까지 금리 낮추지 마. 자기가 할 거니까. 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그렇죠? 지금 하락하는 부분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지 온 게 아닌데 내렸잖아요. 그럼 경기 침체가 실제 오면 올라갑니다. 왜? 대응이 가능하니까. 어디서? 연준에서. 그게 어디예요? 주최 측. 그렇죠? 시장 형선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한 가지 문제점이 딱 남아있다. 그게 하이닉스의 반대 매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반대 매매가 나올 정도로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반대 매매 위험이 조금씩 있어요. 그게 월요일, 화요일이면 다 끝납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 정확하게 딱 하나예요. 가격대 보고 매매하자. 그런 부분을 제가 라이브에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건 실제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YC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디테일하게 가격을 잡아야 되니까 이 내용도 그렇죠. YC의 단기 보유 전략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YC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다 드렸고,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확 불거졌는데 이런 부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내용 정리를 하면 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렇죠?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